안녕하세요. 혼이TV의 혼입니다. 오늘 이제 좀 5개월 만에 박스피였던 그 상단을 뚫어주면서 종가적으로나 수치적으로나 경신해 줬습니다. 일단 제가 중요한 건 외국인 수급을 얘기 드렸고, 외국인이 오늘 좀 들어오면서 지수가 견인됐다. 사실 오늘 FOMC가 마무리가 되지만 크게 예상치를 벗어나는 것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의 유입이 가장 중요했던 순간에, 항상 중요했던 시점에 좀 들어와 주면서 지수 견인해줬던 모습은 좋아요.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은 그렇고, 장은 일단 지켜봐야 되고, 이제 거기에 맞게끔 또 종목을 계속 봐야 되는데, 최근에 제가 그 송원산업이라는 그 화장품 관련 제조 및 판매 관련된 종목을 추천드렸죠. 화장품 소비가 늘어날 것이고, 화장품에 대한 그 테마성, 재료가 살아있어서 섹터가 움직일 것이다 라고 얘기 드렸고, 뭐 토니모리, 이치한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고 대장도 있고 다 하겠지만, 자 이제 그 우리 채널은 말 그대로 좀 그 주식을 공부하는 취지가 강하다고 얘기 드렸고, 오늘도 좀 도움이 되고자 좀 이런 것들에 서치 정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가져와 봤어요. 일단 송원산업을 왜 가지고 왔냐, 이치환업도 있고 뭐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 뭐 연우도 있고 많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한독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왜 송원산업이냐라고 얘기 드리면, 거기서는 이제 재무성과 지금 주가 위치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추천드렸는데, 이런 것들,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었고, 불안하니까, 주가의 빠짐에, 추가 매수 버튼을 누른다기보다, 오히려 걱정과 염려가 되는 거죠. 기업 펀더멘탈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추천드리면서, 뭐, 당연히 안 가는 종목도 있고, 뭐, 어떤 종목도 있고 하지만, 제가 가장 노력하는 부분은, 고평가되지 않은 적정 주가나,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소개시켜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금액은 오고, 또 테마와 섹터에 맞게끔 상승도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천해드리고자 노력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자, 어떻게 송원산업을 보게 됐는가 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연우라는 게 동종업계고, 송원산업도 있고, 이차한불, 세 가지를 비교해 볼 건데, 자, 일단 기본 이 네이버 수치는 현 주가에 따라 계속 다르기 때문에 일단 참고만 하십시오. 자, 연후의 그 PBR은 1위 기준이 적정 주가다라고 했을 때 1.6, 약 0.6배 정도 고평가 되어 있네요. 보시면 퍼 자체가 25, 업종 퍼는 15 정도인데 얘는 25다. 그래서 BPS는 17,000원, 17,000원, 18,000원 적정 주가다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재무성만 간단히 보시면, 자, 영업이익이 60억을 벌다가 200억 벌다, 160억 벌다, 올해 260억이 예상된다. 좋죠? 화장품 섹터의 예상 수치가 더 좋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일단 연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치한불 보여드릴게요. 이치한불은 자, 퍼 1.34, 고평가 종목은 아니죠. 많이 고평가는 아니죠. 자, BPS가 22,000원이다. 그래서 조금 적정 주가 수치는 넘어가지만, 재무제표를 보면, 자, 200억 벌다가 130억 벌다 40억. 좀 계속 하방을 그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아직 예상치 나오지 않았지만, 분기별 보면 분기별은 30억이 나왔네요. 30억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다른 때랑 비슷하게 한 거예요. 3, 4, 12, 한 120억 정도 예상이 되니까, 작년 대비는 좋게 나올 수 있겠죠. 충분히. 화장품 섹터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자, 근데 대충 수치 다 보셨을 거고, 자, 송원산업을 한번 보죠. 송원산업을 보면 PBR이 1.03, 적정 금액이라고 볼 수 있죠. 자, 퍼도 이 정도 된다. 자, BPS를 보면 19,500원 정도가 된다. 이게 사실은 그냥 지금 주가를 봤을 때 적정 금액이다라고, 이건 수치에 따라 매일 주가에 따라 바뀌긴 하지만, 지금 훑어봤고, 반대로 영업이익을 한번 볼게요. 영업이익 540억, 600억, 680억, 올해는 970억이 예상되어 있죠. 어떻게 좀 느껴지시나요? 2분기 때 예상 영업이익이 한다,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죠.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는 종목은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 이치한불, 연우, 다른 것도 아니고 송원산업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같이 공감하시나요? 음. 그렇게 봤을 때 적정 재물을 적정 재물을 받고 있고 한다고 한들 말 그대로 영업이 좋아지면 성장성이 좋아지니까 주가는 더 올라가야 되는 게 맞고 섹터 자체가 화장품 소비가 늘어날 거다라고 해서 한다면 다른 것들 대장처럼 테마 있게 가진 못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주가에 대한 하방이나 대응도 편해지고 마음 편한 보유가 가능하다. 정말 종목 자체가 돈을 잘 버는 기업을 갖고 있으면서 불안하고 쫄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뭐 여행 같은 거 제가 말씀드렸던 항공주들 뭐 티웨이 항공, 제주항공 이런 것들은 이미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고 당장 영업이익이 불투명한 것들이랑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섹터는 추천드리지 않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기업을 좀 많이 보려고 노력합니다. 이제 좀 공감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송원산업의 지금 주가는 2450원이다 라고 보시면, 자, 영업이익은 매년 올라가고 있죠. 매년 올라가고 있고, 작년에 보시면 코로나 전에도 보시면 그 전에 적정 주가라고 봤을 때, 자, 뭐 1년치 평균 금액이다라고 봐도 그 금액대 비슷한 금액대를 형성할 수 있어요. 평균으로 보면. 근데 그 중에 이 송원산업의 올해 영업이익이나 이런 예상치를 보면 지금 주가보다 오히려 신고가가 경신돼야 되는 단순 수치로만 보면 그렇죠. 요때 요때 당시 2008년 당시 영업이익을 봤을 때 비교해 봤을 때 송원산업이 지금보다 돈을 못 벌었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좀 진득하게 가져가면 수익을 줄 수 있지 않나 라고 해서 일단 소개를 드린 거고요. 주가 자체가 요때 바닥이었다면 요때 바닥을 다졌고 옆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었지만 이쁘게 금액대를 만들면 괜찮겠다. 그리고 그 보조지표 일부러 놔뒀는데 스토캐스틱만 보면 지금은 단기 바닥권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고 RSI는 55 정도가 표기되어 있지만 자 50을 중심으로 그 중간값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충분히 담아볼 수 있는 구간대였다. 만들 수 있는 금액대였다 볼 수 있고 앞으로 추이는 또 지켜봐야죠. 더 빠져서 다시 좀 이렇게 하방이 하방이 안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주식 흐름에 따라 그렇고 지수에 따라 그렇고 그럴 수 있습니다. 섹터가 쉴 때 계속 지금처럼 쉴 수도 있고 섹터가 계속 쉬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금액을 이쁘게 만들면 정말 이 섹터가 움직일 때 탄력적으로 갈 수 있지 않나 라는 관점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내가 종목을 좀 알고 있으면 좀 덜 불안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응하시면 좋겠다. 일단 지표 빼고 그렇게 해서 송원산업은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송원산업 기준으로. 삼성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카드도 마찬가지로 삼성카드는 반대로 거래량을 봐야겠죠. 자, 거래량. 바닥에서 생성된 거래량은 그냥 거래량은 아니죠. 개인들의 매수는 아니에요. 요거는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주포의 영역이다. 그래서 요날 보시면 정말 장대가 솟고 장대가 솟은 뒤에 요때 조금 상승과 조정을 하고 다시 재차 상승을 하고 있죠. 분명 말씀드렸어요. 자, 35,000 요때 매물대는 있기 때문에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은 분명히 필요하고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올해 가장 좋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고점은 뚫지 않겠느냐. 아니면 단기 목표로는 이 매물을 못 들으면 여기서 매도할 수도 있어요. 35,000원, 3만원까지도 보실 수 있고 충분히 이때 좀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크지 않지만 안정적인 수익 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천드렸다. 이런 관점이에요. 제가 추천드리는 관점들은. 그런 의미에서 또 DPC도 한번 보면 DPC는 작전상 후퇴를 했죠. 종목의 펀더멘탈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좀 그 상장이 연기가 되면서 미뤄졌다. 사실 굳이 말씀드리면 요때 저도 수익을 내고 나왔다고 얘기 드렸고 자 이때 빠져서 다시 공유를 했었죠. 이때 보시면 큰 거래량 들어왔던 것들이 나간 흔적이 크게 보이진 않아요. 주포는 항상 살아있다는 거죠. 하지만 주가는 당장 지지부진 못 간다. 그래서 오히려 관심 종목에 담아두셨다가 필요 이상으로 자 여기 검은색 밑선을 빠져서 터치한다거나 밑선에 닿았을 때는 정말 금액적 메리트로 다시 한번 담아 놓을 수 있겠다요. 소량씩 좀 이렇게 주가가 크게 밀릴 때
재료는 살아있는데 크게 밀린다 라고 할 때 충분히 계속 담을 수 있다는 거죠. 보시면 13,000원 정도? 13,000원 정도에서는 계속 지지가 나오고 있고, 여기 상단선과 여기 하단선 13,000원대부터는 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박스를 그리면서, 미니 박스를 그리면서 13,000원 부분과 15,000원, 6,000원 부분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좀 더 기간적으로 횡보를 하지 않을까 싶긴 해서, 말 그대로 저가에 담아서 모아놓는 건 유효하겠다 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자, HDC 현대산업개발은 오늘 좀 약상승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죠. HDC 마찬가지로 HDC에 대한 얘기를 드렸죠. 요때 지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했는데 깨졌고, 깨져서 갭을 메우고 가는군요 라고 얘기 드렸고, 아직은 갭을 안 메웠어요. 메울 거라고 봐요. 메울 거라고 보고, 빠진다 보면, 자, 이럴 때 이평선을 봐야죠. 13,000원 정도 부근에서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될 것이고, HDC 현대산업개발과 다른 점을 얘기 드렸죠. 수급이 다르다. HDC는 소문이 많이 났는지 개인 투자가 많다. 그래서 충분히 더 빠지고 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좋은 매수 기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관심 있게 째려보시는 게 좋아요. 째려보시면서 계속 주가가 많이 빠질 때마다 오히려 매수는 유효하겠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수급이 되게 좀 어느 정도 최근에 좋았다가 눌렸던 거죠. 눌렸는데 공매도 물량이 크게 또 움직였던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방의 제한이 어느 정도 더 제한적인 것이고, HDC는 좀 다른 그림이다. 그래서 싸게 밀릴 때는 무조건 살 수 있는 구간 나오니까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마트 요런 거죠. 이마트는 제가 올해 가장 많이 수익을 냈다고 누누이 얘기 드렸고, 여기 안에서만 3번의 수익을 냈다고 얘기 드렸고, 요때 좀 담았다가 추세 하락이 예감되고 바로 손절, 이때부터 공매도가 재개되고 공매도가 시작되면서 공매도 물량이 들어왔고, 요때 공매도가 빠져나왔던 건 얘기 드렸다고, 공매도 물량은 좀 나왔네요 라고 얘기 드렸고, 하지만 이 하락 추세를 이기려면 16만원 좀 넘어줘야 되는 그림이라고 이때 당시 얘기 드렸는데,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하락 추세선을 넘어버렸어요. 넘어서 계속 횡보하다 보니까 하락 추세선을 뚫고 옆으로 계속 횡보하면서 기간을 끌어간 거죠. 그리고 오늘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사실 계속 언급 드렸습니다. 요때부터 계속 좀 담아 보십시오 언급해 드렸기 때문에 요런 거예요. 요렇게 요 정도 기간을 두시면서 매집 하시는 건 유효하고, 반대로 제가 분할매수 얘기했지만, 이마트란 종목이 펀더멘탈이나 가치나 주가를 봤을 때 바닥이다 라고 관점을 봤을 때는 내가 분할을 하고자 하는 금액도 50%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50%, 때로는 100% 넣고 존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바닥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아닌 거에 따라 다르요. 예를 들어 송원산업은 바닥을 놓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송원산업은 바닥에서 봤으면 50% 100% 넣어서 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바닥을 놓쳐서 주가가 어느 정도 떠있기 때문에 다시 빠질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분할. 하지만 이마트 같은 것들은 반대로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바닥적이지 않나, 뭐 금액적이지 않나 라고 볼 수 있으면서 좀 50% 또는 그 이상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매수도 하시는 거예요. 보시면 월봉으로 10월선을 지지해주는 모습이 계속해서 포착됐었고, 그렇게 되면 요게 10월선이 바닥이 아닐까라고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정말 여기서 추세가 더 무너지고 깨진다 그러면 여기쯤 담았다가 이 저점이 깨지면 바로 약손실 하고 나서 밑에서 다시 사겠어 라는 관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괜찮은 종목, 재무와 성장성이 동원된 종목을 조금 재미없는 구간이라도 사놓고 기다림을 가지시면 스윙 투자 한 분기 정도 보신다 라고 하고 시장의 흐름을 잘 보시면 수익을 낼 수 있답니다. 마음 편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거 좀 공부 차원으로 좀 많이 접하셨으면 좋겠고, 반대로 하나솔루션 얘기 드렸고, 하나솔루션도 이게 바닥이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는 드렸어요. 바닥이지 않겠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바닥이었어 라고 보이긴 하지만 당장 보시면 주가가 영 힘을 못 씁니다. 사실 굳이 여기서 별 다름 없이 옆으로 위아래로 횡보를 한다면 두 가지 방향밖에 없어요. 자, 또 하나의 주포의 매집봉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매집봉, 그냥
간단하게 수급 정도 된다. 요럴 때 매집봉, 매집봉, 요런데 매집했던 매집봉 소량의 매집일 수 있고, 정말 단기적으로 하루 만에 끌어올리고 팔았다 라고 보기에는 사실 얘네들이 이만큼 사서 끌어올렸다 다시 팔면 사실 고돈이 고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보단 그냥 그 물량의 매집이 아닌가 느껴지고, 하지만 하나솔루션은 정말 또 지금도 재미없는 구간이 맞아요. 재미없고 계속 횡보를 하고 있어요. 10개월이 됐고 이제 끝나가지 않겠느냐 봤던 건 장기 침체선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정말 좀 이게 그 조정의 끝자락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할 만한 신호는 아직 느껴지지 않아요. 아직은 그래요. 하지만 이평선들이 밀집돼 있고 이제 장기 침체선마저 닿아 있어요. 이평선이 이렇게 밀집돼 있다는 건 옆에서 횡보하면서 더 선들이 좁아지고 결국은 위냐 아래냐의 방향이 나오죠. 그건 다 아실 거예요. 위냐 아래냐. 근데 하나솔루션의 종목을 보면 대충 느끼실 겁니다. 위일까요? 아래일까요? 정말 이평선을 수렴하고 횡보하고 기간적 가격 조정을 계속 거쳐왔는데, 정말 중요할 때 하나솔루션은 밑으로 갈 것이냐 위로 갈 것이냐, 거기에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종목 더 보고 얘기 드릴 건데, 자, 요런 거죠. 동원산업도 보시면, 자, 보조지표 딱 하나만 RSI 수치만 놓고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죠. 제 30 미만이면 과매도다. 과매도다. 너무 많이 팔렸다. 이렇게 보시면 과매도 구간이 이렇게 화살표 매수 사인이 나오긴 하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요. 하지만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는 거죠. 침체기에 접어든 거예요. 단기적 지표로만 봤을 때 아직도 하락이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서 더 추가 하락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추가 하락을 한다면 그동안 지지대가 강했던 이 금액대 보시면 한 25만 5천 원에서 한 26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121선을 터치해 줄 것이냐, 아니면 101선을 접목해 보실 수도 있고, 그 또 돌려보시면 얘가 멈추는 구간이 나올 수 있어요. 반대로 더 빠져서 이 금액대 때로는 여기까지는 안 보지만 15만원 이 지지층이 강했던 이 금액대에서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금액대까지 오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100%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한 여기 이평선에 닿았을 때 확신이 없지만 맞고 바로 튕겨준다든지 아니면 좀 진정된다고 할 땐 분할적 접근이 가능한 거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동원산업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보시면 지수 변동이 있었죠. 아니 그 편입 종목과 편출 종목이 있었죠. 공매도 가능 종목이 되면서 공매도가 바로 붙어가지고 먹거리를 찾은 거죠. 주가가 단기간에 올라 있었는데 아직 시장의 변동성에 뺄 것이 있다라는 명분으로 뺀 거죠. 뺀 거예요. 뺐어요. 그래서 이 물량이 이제 매도 물량이 진정되고 아까 그 이마트식으로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진다면 재미없는 구간이 단기적 형성될 수 있지만 주가는 방향을 잡을 것이라는 거죠. 동원산업 또한 재물을 대충 보여드렸는데, 동원산업은 뭐 하는 회사인지는 다 아실 거고, 자, 동원산업 대충 재무만 봐도 실시간 재무는 아니어도 대충 보면 나옵니다. 자, 퍼가 0.7, PBR 0.7, 퍼가 3.8. 자, 적정 금액 38만원 이렇게 나오죠. 뭐 이렇게 당연히 적정 주가는 다 받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시면 영업이익 1,800억, 1,900억, 3,000억 했다가 올해도 2,600억이 예상된다. 그랬을 때 PBR로는 1도 채 되지 않는다. 저평가가 항상 되어 있다. 항상 저평가를 받았던 종목이지만 또 그렇다. 하지만 영업이익 자체에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주가를 많이 빼줄 때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런 거예요. 자, 주봉도 보시면 여기 금액대 장기 침체선을 돌파했다가 재차 눌리는 거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지지를 확인하실 수도 있겠어요. 26만 5천 원 정도 되겠는데 여기에서 또 리테스팅 장기 침체 테스트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 월봉상으로도 보시면
여기 다 있죠. 5월선 다 있고 그렇다. 그래서 이런 거 주봉 월봉 돌려보시면서 그 적정 금액대 만들어 보시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좀 공부적 차원으로 도움 되셨으면 좋겠는데 와닿으실지 모르겠네요. 자, 하이트 진로. 예전에 하이트 진로는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예전에 그 수급이 포착된다 라고 얘기 드렸고 요때쯤일 겁니다. 요때쯤이고 약수익이 났다가 바로 뭐 또 하다가 그 뒤로 얘기를 안 드렸는데 한 번 더 돌려가는 거죠. 이때부터 매집은 포착이 됐어요. 포착이 되고 했다. 장기 침체선을 뚫어줬고 리셋했는데 다시 내려왔죠.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재차 뚫었어요. 다시 한번 장기 침체선을 뚫었는데 요거는 좀 코로나 연관이 있다고 봐요. 자, 일단 기업의 적정 재무냐라기보단 좀 테마성으로 봐야 돼요. 폭발적 소비에 대한 테마성을 좀 보셔야 돼요. 다른 것과 다르게. 다른 것처럼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냐는 아닙니다. 하지만 폭발적 주류 같은 게 소비가 예상된다면 더 영업이익이 좋아질 거고 주가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좀 지지부진 조정하다가 오늘 조금 의미 있나? 라는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이를 지켜보시되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분할적 접근을 해야겠죠. 분할적 접근. 이게 바닥이라고 보기엔 아니실 거예요. 그래서 자, 금액대는 여기 금액대를 지지층으로 리테스팅 했던 건 보이시죠? 요때 고점을 지지를 받고 주가가 그 위에 있다. 그러니까 요때 테스트를 하시면서 38,000원 인근 38,500원 정도의 주가가 빠졌을 때 리테스팅 되냐도 확인되면 좋지만 자, 이날 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이를 다시 보자. 다시 한번 올려줘서 이 고점을 뚫어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그런 걸 보시면 가져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그거죠. 하이트 진로는 그거예요. 자, 이제 그 인원수 제한이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면 정말 스몰 회식도 가능해질 수 있고 코로나 백신도 많이 맞기 때문에 더 소비가 늘어났고 그동안 못했던 음주 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기대감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충분히. 하지만 다른 것들 돈을 꾸준히 버는 기업과 벌지 못해 재무가 안 좋아서 적자가 쌓여있고 빚이 많은 회사라는 거랑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은 또 분할적 접근으로 담아보실 수 있겠다. 오히려 반대로 손절 라인은 여기를 잡으시면 돼요. 손절을 하겠다 그러면 38,500원 정도가 종가상 깨진다 그러면 손절해야 되는 구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좀 종목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그 거래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공감이 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하루 고생 많이 하셨고 이렇게 좀 정보 드릴 수 있는 거는 계속 준비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